이것이 정치다. 예,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 돌직구를 날려줄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이정혁 전 새누리당 의원, 황성욱 변호사, 그리고 차일병 전 민주당 의원,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 태안지역위원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오엑스도 들고 또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우리 정치권을 좀 해부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로 선거구 공백 8일째를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 종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김대념 확정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11일 3+3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정치 실종, 식물국회, 코마국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사자성어로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지금의 정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게 벌써 몇 달째인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시청자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치킨 게임이라고 쓰셨고 설상가상의 망연자실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석고대죄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리무중 후한무치 상황이라고 쓰셨습니다. 이 저 네 마디 사자성어로는 다들 부족하신 모양입니다. 자, 예, 최일병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리무중이죠. 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일 날 네. 만난다고 해도 확실치 않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유도한 이끌어온 국회, 네, 역사적으로 가장 후한무치한 국회고 가장 무책임하고 네. 가장 역대 최악의 국회로 아주 이름을 드높일 걸로 확신합니다. 후한무치한 국회다. 최 의원님은 몇 대 국회의원? 제가 17대 때 했습니다. 17대하고 비교해도 그렇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정혁 의원.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이 저는 전 세계 정치사에서도 전무후무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또 정치 가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한테는 특히 이거는 현역 의원들이 이게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일종의 이 룰이고 싸움이 우선 이 판을 잡는 건데 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제가 보건대는 석고대죄 말고는 뭐가 있겠는가. 석고대죄는 이거는 누구한테 합니까? 이건 국민께 해야 되는 국민께 거고 아니에요. 정치 가치 본질의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아하. 이건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마 지금 다들 이런 유의 사태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앞으로 아마 목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정혁 의원은 몇 대? 저는 18대 때 국회의원을 했어요. 바로 지난번 국회. 네. 비교해도 그렇습니까? 뭐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이 지금 계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설상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김대년 획정위원장 사퇴한 것이 설상가상이고 또 저도 예비후보인데 예비후보의 심정에서 보면 망연자실하다. 그리고 지금 19대 국회의원 전체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해서 검찰이 사건을 배당까지 한 상황인데 단 한 명도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는데 새누리당이 99석에 한 석 더 채워서 100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양보안이나 타협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치킨 게임이라 쓰셨어요. 예, 저는 국민을 승객으로 태우고 여당과 야당이 운전대에 손을 묶고 마주보고 달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치킨 게임이다. 예. 아하. 끝까지 기싸움을 벌일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품자면 막판에는 양쪽 다 운전대를 돌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충돌은 없을 것이다. 예. 아, 그래요. 참 이게 그 치킨 게임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을 태우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비 후보자들을 태우고 그렇습니다.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저 석고대죄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 판에 이 상황에서도 의정보고서 돌리는 현역 의원들은 있더군요. 한 지금, 말씀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19대 국회 이런 사태에
정말 책임 있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의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책임 정치의 실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무후무한 소위 어떻게 보면 국난 사태라고 지적할 만한 상황에 현역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단 하나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호암무치, 망연자실 뭐 오늘 다 심정을 담은 저는 알겠습니다.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진화법이야말로 국회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다 이런 인식을 집권당 쪽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장이 다른 걸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화 의장은 선진화법에 원래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것을 직권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선진화법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고 하면 안 된다 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X를 드셨고 O를 드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화법 이것은 뭐냐면 협상과 소통, 문제 해결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이 되어 있는 정치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미 벌어진 이번 19대 상황에 이 선진화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거의 국난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동안에 지적했던 청년 일자리, 저성장, 수출 경제에 있어가지고의 적신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 활성화법이 올수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커법, 또 SI 등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테러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집권 이 선진화법 때문에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 비상사태에 이거는 준하는 거의 저는 국난 사태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네. 이 집권, 이 선진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 이걸 가지고는 이 선진화법은 빨리 개정되어지고 저는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소위 선진화법이 집권 상정해야 할 나는 저는 1호 법안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반대를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정반대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이게 선진화법이 억지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죠.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국난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이걸 직권상정하자고 그러시는지 물론 여당 쪽에 계신 분이니까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해나가는 것이 국회입니다. 최 의원님 지금 지역구를 아니, 다녀보시지 않습니까? 그 민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다 듣고 대한민국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를 그렇지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법의 개정을 만약에 네. 여당 쪽에 그런 논리로 하자면은 이건 쿠데타입니다. 법에 대한 쿠데타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법학자입니다. 법을 공부했고 헌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이걸 직권상정해서 뭉개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알겠습니다. 없는 자, 두 분의 일이죠. 입장이 분명히 달라졌는데요. 예, 조한기 위원. 예, 법이 저는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의 논리가 달라지면 법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지면요.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으로 처리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먼저 주장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에서 대화 타협 이게 실종되면 정치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새누리당이 다수결로 힘으로만 상황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야당의 반대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법의 안정성 때문에라도 예. 지켜야 된다. 법을 전공하셨습니까? 네, 헌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법률가가 나와 있으니까. 아, 예, 변호사님 있죠. 예. 황 자, 변호사님 항상 얘기를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저도 법리적인 주장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어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 정치 체계의 근본이라고 여러 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 개정 그 조문은
처음에 발의될 때부터 위헌성 논란이 아주 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이 위헌 상태라고 본다면 이것을 과연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을까요, 과연? 정의학 국회의장이 헌법 위반 사태라고 판단하신다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두 분께서 아까 참관 토론을 하셨으니까 한 번씩만 한 기회를 번쯤만 제가 먼저 자, 말씀. 예.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하세요. 예. 아까 법적 안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지켜져야 되죠. 그러나 법은 나라 발전과 국민을 이익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소위 말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법이 국가 발전이나 국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법적 안정성 문제를 띄워넣어서 그 법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선기능으로 작용하는 게 뭐가 하나 있느냐? 유일하게 있다고 그런다면은 옛날에 동물국회라고 하는 싸움박질이 없어졌다. 뭐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해야 할 일이 지금 오늘날 이 세계와 같이 각박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예. 이게 바로 선진화법 때 기여한다면 이건 고쳐야죠. 예, 주장을 들어봤는데 반론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들고 계십니다. 직권 상정에 대한 논리는 선진화법 이전에 말이죠. 국회법 개정이었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국난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지금 직권 상정을 처리를 못하는 국회입니다. 그 국회에다 대고 선진화법까지 끼어넣다. 이건 가당치 않고 기대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여당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선 국회법부터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당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시려면 다수당이 어떻게 그렇게 몽리만 부리고 계십니까? 그래야. 알겠습니다. 이 다수당의 몽이다 이런 말씀. 다수당의 자, 몽이죠. 내려주시고요. 어쨌든 이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된 의장의 판단 또는 여야 지도부의 협상은 또 그것대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당의 내부 사정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새누리당 말이죠. 이 공천 룰을 정하는 공천특별기구 구성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성되니까 뭐 정광숙화처럼 어쨌든 공천 룰이 확정됐어요. 이를테면은 그동안은 국민 대 당원의 비율을 5대5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을 7, 당원을 3으로 하는 이 비중의 전환에 합의가 됐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문제도 상당히 좀 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찬반이 격렬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천 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지 이것은 뭐 이게 여당 사정이긴 하지만 야당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분께 질문드립니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공천룰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점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 신인들에게도 상당한 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점수를 주셨는데, 네, 이제 출마 예정자 세 분은 80점을 주셨습니다. 예, 현역 의원, 그러니까 의원을 거쳤거나 거치지 않았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세 분은 80점 주셨고, 우리 변호사는 75점을 주셨습니다. 자, 황석혁 변호사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확정되고 또 신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저도 80점 드리고 싶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 비율이 7인 것은 당내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에는 조금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 의사를 결정해야 정당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론적 지지 때문에 5점을 깎았습니다. 7대 3이 아니라 원래 5대5가 예, 더 그것이 적절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 소신이 있다는 예, 예. 말씀이군요. 자, 조영기 위원장. 예, 여당이 했지만 후한 점수를 줬는데 예. 사실은 7대 3 비율이나 신인의 가산점 주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공천안을 거의
그대로 쓴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다-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벤치마킹 한 겁니까?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안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께 간곡히 요청한 것은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야당의 반대로 그게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사실은 5대 5인 우리 당헌 당규를 고쳐서 국민의 그래도 목소리를 70%까지를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의 새로운 피해 수혈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현역들이 가산점을 주는 이런 부분에 관한 합의는 그 나름대로 저는 의미 평가가 있다. 해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80점을 주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당에서는 우리 친박, 비박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싸움받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딱 합의를 제대로 이루네요. 야당보다는 한 수 위다. 아하. 아주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야권에 있는 인사 측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야당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후한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새누리당의 저력이죠. 아, 예, 아, 축하합니다. 아마 아니. 잘 합의를 도출한 건 잘한 거예요. 안정욱 의원 죄송한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우리 당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새누리당 안에 친박 진영에서 더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무산된 거 아닌가요? 아니 조 위원장님 그 점은 국민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혁신의 길을 한번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 공천룰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정치 신인한테 가산점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치 신인 그러면 이제 정치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정치 신인이라고 부를 텐데 장관 출신은 처음 출마하는 신인이라 하더라도 신인 대접을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관 출신들한테는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지낸 사람들은 신인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관급도 신인으로 간주한다. 이게 그래서 장관과 차관이 이렇게 차이가 큰가? 그럼 청와대 수석은 확실히 장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공천룰은 결정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관, 차관급, 청와대 출신 수석, 그다음에 9시 앵커, 배우와 같은 유명인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새누리당의 룰은 장관을 빼고 나머지는 가산점을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어디까지는 가산점을 그래도 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또는 어느까지는 가산점이 필요 없다든지 뭔가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 신인의 범위를 좀 써주십시오. 어디까지는 신인으로 볼 수 있다. 예. 차관급이라고 바로 쓰셨습니다. 예, 쓰고 계시고. 차관급, 그다음에 배우 등. 유명. 예. 예. 사실 뭐 이 청와대 수석도 차관급이니까 그럼 수석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관급 이상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이라고 해서 전부 신인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와서 좀 봐준 겁니다. 일반 차관들과 예. 청와대 수석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차관급이라 하더라도 일반 차관급들은 행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네. 청와대에 있는 차관급인 정무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관급이라도 오늘 저는 청와대 출신은 절대 안 되고 정무직이니까. 그럼요. 일반 행정을 열심히 하는 차관급은 신인으로 봐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앵커? 예. 9시 앵커 안 되죠. 일반 차관보다 훨씬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이미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야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청와대 수석까지 겸했다면 네.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차관급 이하만 정치 신인으로 예, 인정하자.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 주자. 예. 자, 첫 출마 차관급이네요. 네, 저도 같은 예. 의미입니다. 같은 취지인데, 근데 그보다는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진방 마케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거나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이서 일한 분들은 그 자체로도 유리한데
또 그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 약간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이 신인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정혁 의원도 차관 그 같은 네. 기준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꼭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유의 룰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할 원칙선에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이번에 20대 총선 출마자가 누군데 그 사람이 뭐 수석이더라, 뭐 장관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렇더라 저렇다 이렇게 룰을 만들어 가지고는 저는 지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네네 차관은 대개가 보면은 정무직이기는 하나 대개가 보면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커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서 정치적으로 출마를 한다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청와대 출신들 뭐 배우 이런 분들은 저는 제가 충분히 이미 인지도 내지는 유명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 또 정해지면 기존에 있는 또 정치판을 물론 싹수가 없는 정치판은 갈아치우고 끊임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룰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야 한다. 예, 이 출마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세 분은 되게 크게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고 또 이번에도 황성욱 변호사가 저 입장이 다릅니다. 장관만 신인에서 배제하는데 찬성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새누리당 이번에 예, 예. 확정된 룰을 동의한다. 예. 그 제 이유는 현행 대통령제를 보자면 예. 정치 신인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어떤 권력 작용에 대해서 임기 중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장관이거든요. 차관이 중간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보좌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뭐 반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정치 신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판단합니다. 사람은 장관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안 할 그러시죠. 수가 없습니다. 황 변호사님. 옳은 논리는 옳은데 제가 30년 이상 공직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 수석이가 장관보다 훨씬 셉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김에 예. 30년 공직해서 저기 어디까지 저도 차관급 이상을 좀 했습니다. 정무직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아이 뭐 청와대 엄청 셉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법논리와 이 정치 현실이 약간 그런 점에서 예. 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최일병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이제 국민의당으로 당명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창당추진위원회 그 두 공동위원장이 결정됐죠. 한상진 교수와 윤여준 전 장관 이렇게 투톱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윤여준 장관이 여러 가지 좀 고사도 하고 생각도 좀 하고서 마침내 수락했는데 이 윤여준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과 이미 여러 차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뭐 연세도 많으시고 이게 거의 마지막 출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건강도 또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국민의당의 공동 창당 추진위원장을 마침내 끝내 수락한 이 윤여준 전 장관의 지금의 심정 7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죠. 어떤 심정일까요? 이 다른 정치인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의 그 지난 정치 행보를 보면서 참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심정일지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적었네요. 저도 똑같아서 저 지금 서로 지금 고쳐 적는 중입니다. 두 분이 아까 저 대기실에 같은 방을 쓰시더니 아닙니다.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심정이 맞을 겁니다. 저도 지금 썼다가 바꿔주는 거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이 미워도 다시 한번 쓰기가 뭐해서 저는 좀 급히 고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급히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미워도 다시 한번 조한기 위원장.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께서 안철수 의원에 관해서 가장 통렬한 비판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님은 중도 정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또 당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출사인데 그 중도 정치의 유일한 출구가 지금 안철수 신당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수락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미워도 새정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사실은 저분이 다시 안철수 위원회 가실 수 있을까 어. 이런 정도로 심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수락 거절 시 은퇴 7자 맞습니다. 예. 조 위원장님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좋아서 가신 거라기보다는 지금 연세도 계시고 이번에 만약 거절하시게 되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수락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대의명분을 위해서 수락했다. 예. 예. 저는 윤여준 장관님을 좀 압니다. 네. 참 그분이 상당히 훌륭한 면이 많은 분이에요. 정부에 계실 때도. 그걸 따르는 공직자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다시 이제 그러면 얘기하실 때 안철수는 미워도 새정치가 좋아서가 아니고 네. 안철수가 미워도 다시 안철수가 이뻐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혈기가 좋아졌다. 윤여준 장관님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3, 4년 전에 안철수 아니다. 아하. 이젠 뭔가 좀 해낼 것 같다. 아니 그렇게 평가 안 하면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윤여준 장관님 나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안철수 알겠어요. 또 예. 새정치를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여기다 걸어주시는 건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저 7자인 줄 알았더니 느낌표를 치시는 바람에 8자가 됐습니다. 지워야죠. 아니, 나는 그렇게 탐탐까지 해서 글자를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기망량의 심정이다. 망량의 심정. 예.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우선 윤여준 그 장관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이 참 무던하신 양반이다 이런 생각. 전 저 같으면 아마 이번에 이런 길을 택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미워도 다시 한번 심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제 윤여준 장관이 쫓는 게 있다면 양을 한 마리를 쫓는다 그런다면 그건 아마 새정치라고 하는 양일 겁니다. 그래서 길을 쭉 걷다 보니까 길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죠. 예를 들면 믿었던 안철수도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덧민주 가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길을 참 가면서 새정치를 잊어버렸는데 예. 지금도 아마 제가 보건대는 마지막 그 심정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여준 장관의 이 소위 양을 찾는 길이 여러 갈래길에 정말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길이기를 저는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윤여준 전 장관의 인품이 훌륭해서인지 네 분이 어쨌든 덕담을 좀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국민의당 첫 행보, 안철수 의원의 첫 의미 있는 첫 정치적 행보가 아주 헛발질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영입인사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그 중에 3명이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좀 정리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당 준비위 진용을 갖추고 마포 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의원이 부정부패와 비리연루자에 대한 영입 배제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후에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호남 출신 옛 고위공직자들을 선보였지만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면서 불과 3시간 만에 영입 철회를 선언한 겁니다. 문제가 된 한승철 전 검사장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김동신과 허신행 전 장관은 뇌물공여로 기소유예 처분과 부정채용 시비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이 앞서다 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재영입 참사에 안 의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신당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두 야당 사이에 인재 영입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여기서 터져나온 이 인재 참사, 인사 참사입니다. 오전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오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당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서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넘어갈 일인지,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유사 사례가 안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지 제 질문 드립니다. 첫 행보부터 이렇게 참사로 귀결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써주십시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창당 과정 언제나 창당 과정은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당 과정에서 좀 어쩌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창당되고 체계가 갖춰지면서 실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걸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관계자들부터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 그 점에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과유불급이라고 쓰셨고 긴장감 부족과 오만이라고 쓰셨습니다. 과유불급과 비슷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지도자의 자질 부족이라고 그러셨고요. 창당의 순서가 문제다라고 보셨습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데, 자, 황선우 변호사입니다. 항상 우리 정치는 오만하면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이 국민들로부터 급속히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급속한 지지 속에서 저는 인재 영입에 있어서 조금은 오만한 생각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 그것이 곧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러한 인재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과유불급.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몇몇 영입한 인사들이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신 것 같은데 서두른 것도 문제지만 저는 새 정치는 아무래도 참신하고 새로운 분들, 젊은 분들 이런 쪽에서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문제가 돼서 영입이 취소된 세 분이 두 분은 장관이고 한 분은 검사장급의 인사였습니다. 명망성에 기댄 인사를 하게 되면 저런 문제 생깁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하고 장관에 내보내도 청문회 한번 열면 온갖 도덕성의 흠집과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는데 저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창당 순서가 문제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탈당파 안철수 의원이 예. 신당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 갈래 네 갈래의 신당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오셨으면 호남을 바탕으로 하는 신당이 전국적인 신당, 통합신당을 만들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네. 우선 인재 영입에 몰두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의원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사과하신 말씀대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될 력이 없죠. 그런 부분에 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네. 지금부터라도 신당 세력이 오늘 세 분이 박박김이라고 하는 세 분이 이미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세력과 함께 합해서 이미 새정년 소위 요즘 말하는 더민주를 탈당하고 더민주의 세력을 견제하겠다고 나오는 신당 세력들이 하나로 합해서 통합된 신당을 만들어가는데 열과성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요. 특히 호남은 민심입니다. 그 호남은 민심을 거역하는 신당, 야권 신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신당의 창당 순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걸 위해서 신당 세력과 연합하고 합의하고 하나의 세력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그럼 말씀 중에 이미 먼저 나와서 신당하려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뭐 배제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말씀이죠? 그 안에 좋은 인재들 참 많죠. 그래서 제가 경륜도 질문드립니다. 있고, 예. 원래 저 천정배 의원하고 좀 신당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천정배 의원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제가 천정배 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탈당까지 예. 결행한 사람입니다. 천정배 의원께서도 신당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갈래 여러 갈래의 신당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것이 호남의 인심이거든요. 지금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함께 합니까? 아니면 따로 갑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쪽에 안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예. 공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네. 결국은 천정배 의원 쪽도 결국은 호남 민심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예. 합류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희망 그 부분은. 섞인 관측이시고. 예, 예. 자, 지도자 자질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인재를 보는 철학의 문제가 있다. 네, 네. 대통령이 되려는 분, 또 정당의 지도자, 네.
인물을 보는 인재를 쓰는 철학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만한 통이 있어야 되고 그릇의 크기가 있어야 제대로 사람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적재적소의 배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AD 200년, 1800년 전에 조조가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 방을 붙이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적시를 합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뭐냐면 주무왕의 문왕의 소위 말하는 강태공 여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갈해옥의 현자, 천하를 경륜할 만한 큰 소위 말하는 경륜의 인재를 찾는다. 이런 사람을 좀 찾아서 나한테 증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항고조 유방 때의 진평이의 고사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도수수금의 인재. 비록 흠이 있지만 국난에 처해져 있을 때는 비록 자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에 나는 저분들이 인재를 영입했다. 그런데 과거에 비리가 있었다. 비리한 있는 인사를 영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그릇이 설사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류의 비난이 나오니까 아이 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릇 도량 지도자의 도량의 크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난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쓸 인재라고 그런다면 다소 과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히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안목이 있는 지도자의 소위 인사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이 영입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네. 참사가 터졌고 또 바로 사과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그런 좀 근원적 어지러워졌다. 지도자 알겠습니다. 자질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천 룰을 중심으로 여권 상황을 좀 살펴봤고 영입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상황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선거는 승패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권 분열이 어부지리를 줄지 야권 분열이 각계약진을 통해서 야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1당은 어느 당이 할까? 2당, 3당은 어느 당이 할까? 좀 예측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1, 2, 3당의 예상 의석수까지 괄호 안에 잠정적으로 써주시면 저희들이 잘 보관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맞춰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1, 2, 3당 순위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이 1당을 할지 이 참 선거 구도 자체가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네 분께 이 질문을 이 시점에 드리는 게 무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상황이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정치를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줄 알지만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1, 2, 3당 어느 순서로 할지, 그 다음에 예상 의석수는 대체로 몇 의석 정도가 될지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순서를 써셨고 새누리,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순서가 바뀝니다. 2, 3당이. 새누리,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160 이상 80, 50으로 쓰였습니다. 새누리, 통합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포함한 통합신당.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정혁 위원께서 시작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석수는 제가 뭐 전제가 아니라서 이건 국민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늠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추세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그래도 국민의 지지도라든지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시대적 당위성 때문에 저는 일당이 될 거라고 새누리당 보는 거고요. 일당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똑같이 쓰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저는 여기 볼 때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이 더 싹수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그래서 제가 2에 국민의당을 제가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이 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당만 가지고는 이 당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호남발 통합신당의 밑거름이 되는 국민의당이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당 이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호남을 분열시켜서는 필멸이고 알겠습니다. 이 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가 160석 정도 되는데 20석이 준다고 보셨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탈당한 사람들을 감안하더라도 100석이 넘죠. 예. 그런데 110석 40석으로 줄 거라고 보셨습니다. 호남 민심은 더 깨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후하게 준 겁니다. 후하게 좀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조한규 위원장. 오늘 안철수 신당의 인사 참사가 상황을 극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아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신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전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주류로 각을 세우던 분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영을 서로 확대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지금 추세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2당이 되고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3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에서 늡니까 줍니까? 그거는 자신 못하겠지만 전 현재 의석에서 줄을 거라고 합니다. 줄을 왜냐하면 예. 부자 몸살이고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늘까요, 줄까요? 저는 현행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은 많아야 한 3, 40석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황석욱 변호사. 예, 지금 결국 호남 민심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쏠렸다. 결국 선거가 가까이 오면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호남 민심과 관련된 다른 지역에서도의 어떤 야권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 쪽이 야권에서 일당이 되지 않을까. 제1야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석수를 제가 새누리당 좀 많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높게 책정했었는데요. 180석.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좀 불안해서 낮췄습니다. 어떤 점이 불안합니까? 아무래도 친박과 비박 간에 예. 여전히 불안감이 좀 내재돼 아니, 있고 공천률도 이렇게 깔끔하게 네. 잘 정리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또 그리고 야권이 요즘 참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야권이 네, 선전하고 네. 있었다. 짧게 한마디만 예, 제가 짧게 한 말씀. 덧붙이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짧게 한 이 말씀. 당의 제가 여기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 신당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 뜻으로. 이 당의 이름으로 통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15초. 예, 좋습니다. 정말 신당을 추구하는 제 세력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네.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통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발 그게 한국 정치사에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공당의 모습 아니겠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조한규 위원장한테도 마지막 발언 드립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과 인재 영입에서 사고 일으키지 말고 멋지게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누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